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여러분 자료 4페이지에서 주등기, 부기등기 설명합니다. 자, 주등기, 부기등기 설명하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요 수업 시간에 가서 합니다. 하긴 하는데 그때는 뭐 누차기는 시간상 제약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상세하게 설명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별도로 잡아가지고 상세히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일단은요. 그 한번 읽어보면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독립한 번호를 부여되느냐에 따른 분류이다. 주등기는 독립등기란 것은 기존의 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표시 순위 번호를 갖는 등기를 말하고 부기등기란 것은 부가하여 기록하는 등기로서 그 자체로는 독립한 표시 순위 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어떤 주등기 순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가지 번호라는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뭔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얘기예요. 자, 주등기가 뭔데? 주등기가 뭔데? 자, 독립한 번호 붙는 거 1번, 2번, 3번, 4번 이런 번호 붙는 게 주등기. 부기등기는 뭔데? 아, 독립한 번호를 안 붙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안 붙고 가지 번호를 붙인다 그랬죠. 그럼 가지 번호가 뭐냐? 이겁니다. 자, 기존의 독립한 번호 여기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의 1, 요걸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의 2, 또는 요거를 그대로 사용해서 4의 1. 요게 가지 번호예요. 요 가지 번호 붙는 제가 요 밑줄 그은 거 있죠? 요게 부기등기입니다. 요게 부기등기예요. 요게 부기등기입니다. 1번의 부기 첫 번째, 2번의 부기 두 번째, 4번의 부기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부기등기라 그러는데 이 부기등기란 것은요. 부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부기란 말은요. 부가해서 기록한다. 이걸 줄여서 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부기등기란 것은 부가해서 기록하는 등기를 부기등기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부기등기는 부가해서 기록하는데 부가한다 이게 뭔 말이냐 그죠? 부가한다는 개념은 추가시킨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추가시킨다는 개념이니까 어디다가 갖다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다 갖다 붙이는데 그럼 어디다 갖다 붙일까? 어디에 추가할까? 추가, 부가. 그러면 갖다 붙인다, 추가한다 그러면 어디에다 추가시킬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부가시킬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다 대상이 있고 거기다 추가한다 이게 개념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대상도 없이 추가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부가한다, 추가한다는 개념은 부가 또는 추가시킬 대상 이거를 전제로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대상이 있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게 추가 부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부가시킬 요 대상 요거를 상대적으로 주등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하는 부가하는 등기는요. 주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돼버리죠. 그러면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럼 주등기가 없어지면 추가된 내용도 같이 없어지겠네. 부가시킨 거는 이 등기를 전제로 두고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없어지면 갖다 붙어 같이 없어지지.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주등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뭐 이제 적으면서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추가시킨 거니까. 그 추가시킨 대상 그게 없어지면 추가된 건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부가한 거니까. 부가한 거니까. 그죠? 개념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인데 그럼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 어떤 경우에 할 거냐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할 거냐 이 문제가요.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인데 그 중에 하나만 할 거예요. 지금 오늘은 제일 까다로운 거 하나만 할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뭐라냐? 독립한 등기를 구성할 때 주등기를 하고 독립한 등기를 구성할 때 구성하지 못할 때 부기등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니까. 그럼 언제 주등기를 하고 언제 부기등기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필기를 해놓은 게 좋을 겁니다. 자, 아래 위로 한 6, 7줄 들어가고 옆으로 한 15자 정도 들어갑니다. 공간을 그렇게 확보하시고 적으세요. 그러면은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이래 됐단 말입니다. 독립한 등기를 구성하면은 주등기로 하고
독립한 등기를 구성할 수 없다면은 부기등기로 한다. 그죠? 이래 됐죠? 뭐 주등기는 언제 할까요? 독립한 등기를 구성할 때. 부기등기는 언제 할까요? 독립한 등기를 구성하지 못할 때. 그죠? 그럼 간단하다, 그죠?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언제 주등기를 하느냐 요 물을 때 요 말을 안 적는단 말입니다. 요 말을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게 안 물어요. 그러면 주등기로 하는 경우, 부기등기 하는 경우 요 말을 안 먹고 이제 글자를 바꾸는 겁니다. 사례를 바꿔요. 그러면 사례를 바꾼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독립한 등기를 구성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독립한 등기를 구성한다. 뭔 말이냐, 그죠? 아마 머릿속에 이것 떠오를 겁니다. 이것밖에 안 떠오를 거야, 아마. 조금 더 생각하면 이것 떠오를 겁니다. 그럼 전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전체. 막연하다. 모르겠다. 한번 끊어보자. 독립이란 단어, 등기란 단어, 구성이란 단어 끊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독립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독립전 존재, 완전한 존재, 완전한 모습입니다. 잠시 보려. 자, 구성이란 단어. 자,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해석해 보자. 독립한 거 구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성이 뭐예요? 구성한다 이 말은 형성한다, 만든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독립한 걸 구성한다 이 말은 완전한 모습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독립한 걸 구성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완전한 모습이 못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완전한 모습이 되면은 주등기, 완전한 모습이 못 되면 부기등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모습이 된다 못 된다 또 이게 뭔 말이지? 사망이 안 떠올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화 시켜 드릴게요. 자, 독립한 걸 구성한다 못한다를요 양적인 측면으로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자, 우리가 양적인 측면을 전부의 모습과 일부의 모습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독립한 걸 구성한다, 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것은 전부의 모습일까요? 일부의 모습일까요? 이거는 전부 모습이겠죠, 그죠? 완전한 모습이 되는 것은 전부의 모습입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전부가 될 때 완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한 걸 구성 못한다 이 말은 완전한 모습이 못 되는 거잖아요. 완전한 모습이 못 된다는 것은 일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그럼 완전한 모습 되는 거잖아. 그럼 주등기지. 일부의 모습이다. 그럼 일부만 가지고는 완전한 모습 못 되잖아. 그러니까 부기등기지. 자, 제가 지금 왜 요 말을 끌고 나왔냐 말입니다. 왜 요걸 끌고 나왔냐니까 여러분들이요 알고 있는 거죠. 등기의 양을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인문 과정에서 이 전체 체계 잡으면서 등기 종류를 설명할 때 이거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일부가 안 맞을 때 하는 거다. 말소등기는 전부가 없어질 때다. 말소회복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하는 거다. 요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변경등기는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말소등기는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말소회복등기는요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외웠습니다. 이거 갑니다. A하고 B가 같다. B하고 C가 같다. 그러면 A, C는 같다. 이거 나와야 됩니다. 자, 요거 갑니다. 자, A와 B 요거 설명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전부는 주등기, 일부는 부기등기. 자, B와 C 했습니다. 자, 묻습니다. 변경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답 나오죠? 당연히 부기등기지. 제가 여러분한테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를 한다는 말이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를 한다는 게 당연히 나오죠. 그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위력입니다. 이거는 일부잖아. 일부는 독립한 거 구성 못하잖아. 그럼 당연히 부기등기지. 그럼 말소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당연히 나오죠. 왜? 전부잖아. 전부는 주등기지. 말소회복등기는 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회복되는 모습이 전부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면 주등기로 회복하고 일부 모습으로 회복한다면 부기등기로 회복한다.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아놓은 것은 이걸 써먹으려고 이렇게 분석한 겁니다.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양을 분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단어가 뭐 나왔냐? 등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독립한 등기가 뭐냐 말입니다. 독립한 등기가 뭐냐? 근데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뭐예요? 자, 수업 시간에 등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자 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럼 독립한 등기의 모습이란 것은 그 등기가 뭐냐니까 등기란 것은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관계, 권리관계. 그럼 등기는 사실관계, 권리관계 기록하는 거다. 그럼 독립한 등기는 뭘까? 그럼 등기가 요거니까 그러면 이 얘기네. 독립한 등기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네. 두 가지 모습이란 것이 독립한 완전한 사실관계의 모습이 될 때도 있고 완전한 권리관계의 모습이 될 때도 있다. 그러면 언제 주등기라고 언제 부기등기를 할 것이냐? 완전한 사실관계가 되면은 주등기, 못 되면 부기등기. 완전한 권리가 되면은 주등기, 못 되면은 부기등기. 이 얘기네. 그런데 권리란 것이 또 나누어지잖아. 권리란 것은 소유권하고 소유권 아닌 권리로 나누어지잖아. 그러면은 독립한 등기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습이 구체적으로 뭘까? 이 얘기네. 독립한 등기란 것은 완전한 사실관계가 될 수도 있고 완전한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지만 하나의 권리가 될 수도 있네. 그런데 이 사실관계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나타나는 장소는 다르죠. 사실관계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표제부잖아요. 표제부. 소유권은 어디에서 나타나지? 요거는 갑구잖아요. 소유권 아닌 권리는 어디 쓰지? 요거는 을구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네. 독립한 등기의 모습은 표제부냐, 갑구냐, 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네. 표제부에서는 독립한 등기는 완전한 사실관계의 모습이 될 때 독립한 등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갑구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이 될 때 독립한 등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을구에서는 완전한 소유권은 아니지만 하나의 권리가 될 때 독립한 등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논리 구조에서 세 가지 개념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개념 요소가 표제부, 갑구, 을구라는 장소라는 요소가 하나 있고 주등기, 부기등기라는 형식이라는 요소가 하나 있고 사실관계, 소유권 아닌 권리라는 내용이라는 요소가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얘기네. 세 가지 요소로서 논리를 구성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뻔하네. 두 개를 주고 나머지 하나를 찾아라. 이거 시험 문제겠네. 장소와 내용만 주면은 결론 형식은 나와야 되겠지. 장소하고 형식만 주면 내용이 뭘까? 이거 나와야 되겠지. 장소고 형식을 주면서 무슨 내용일까요? 요래 물어볼 수도 있고 장소고 내용 주면서 어떤 형식일까요? 요래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건 어차피 세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주고 하나 묻지 뻔하지. 뭐.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그럼 표제부 장소 주고 내용 한번 줘볼게요. 자, 표제부에서 완전한 사실관계가 되는 모습을 줍니다. 그럼 주등기 이러면 대답하죠. 대답하면 되죠. 갑구에서 완전한 소유권이 못 되는 모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부기등기 이러면 되지. 을구등기를 주는데 그것이 을구등기가 어떤 내용을 주느냐 말입니다. 을구등기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완전한 소유권 아닌 권리가 못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부기등기 이러면 되지. 맞죠? 반대로 가볼게요. 표제부에 주등기로 합니다. 표제부 주등기로 합니다. 그럼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요? 완전한 사실관계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각구의 부기등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각구 부기등기를 한다 그러면 무슨 내용 나올까요? 뻔합니다. 그거는 각구에 있지만은 하나의 소유권 못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거는. 얼구의 주등기를 합니다 그랬습니다. 얼구 주등기를 한다 그래요. 그럼 무슨 내용일까요? 비록 소유권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완전한 권리가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이걸 딱 죽어서 요 그대로 죽어서 여기 블랭크 딱 쳐가지고 무슨 글자 들어갈까요? 이렇게는 안 물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제 사례를 풀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작업을 해요? 제가 이제 별도의 입문 시간에 건드리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죠? 이래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등기로 하는 경우 쭉쭉쭉쭉쭉 10개.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쭉쭉쭉쭉 10개. 모두 다 가능한 경우 쭉쭉쭉 10개. 이거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참 안타까워.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못 외웁니다 이거. 저도 못 외워요 이거. 근데 이걸 왜 외웁니까? 주등기로 하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 그것만 알면 되지. 부기등기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 안 외워도 되지. 다 가능한 이유가 있을 거다 말이야. 그 이유 그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거기 원리를 잡는 겁니다. 그 이유, 왜 이게 주등기라는 이유만 알아보려면 여기 10개 말고 다른 것도 풀리지. 등기 종류는 30개밖에 없을까요? 등기부에 기재되는 등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천차만별 수천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수천 가지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 외우는 거예요. 그걸 안 외우려고 요리하는 겁니다. 그럼 요렇게 해버리면은요, 요 원리를 잡았거든요. 원리를 잡아놨으니까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자는요 어떻게 출제하더라도 여러분이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뭔 말인지는 몰라도 형식은 100%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주등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자, 장소와 형식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야 됩니까? 형식의 주등기죠. 완전한 사실관계 나와야 되겠죠. 토지등기부의 표제부는 완전한 사실관계. 뭐가 돼야 될까요? 토지등기 표제부는 여러분 뭘로 알고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모, 면적 이게 토지등기 표제부에 들어가는 다잖아요. 이게 전부 다잖아요. 그럼 토지등기 표제부에 주등기로 하는 경우 그 내용은 뭐를 기재해야 된다. 소재, 지번, 지모, 면적을 기재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뻔하지요. 빼겠지 뭐. 틀렸다. 이게 시험 문제인 거예요. 장소하고 형식 주니까 내용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반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적지 마세요. 이런 거 적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이 등기가 주등기일까 부기등기일까 이런 거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원서가 이거 글자 다 바꿉니다. 똑같은 글자 안 내도 돼요. 매번 수업 시간에 다른 거 내도 됩니다. 등기 종류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럼 매번 할 때마다 왜 적습니까? 적지 마세요. 자, 각구의 보존 등기였습니다. 주등기일까 부기등기 이거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물으면서 뭘 줬느냐? 장소하고 내용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형식 나와야 되죠. 각구에서 주등기가 부기등기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습니까? 어떤 내용이어야 됩니까? 각구에서는 소유권이 될 때 주등기, 못 될 때 부기등기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구에 이게 주등기일까 부기등기가 물을 때 그러면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소유권 될까 안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각구에서 소유권이 되면은 주등기, 못 되면 부기등기 그랬으니까. 그럼 이게 하나의 소유권일까 아닐까 이것만 고민하세요. 다른 거 아무도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고민하세요. 자, 소유권 이단이다. 하나의 소유권 이단이다. 똑같은 거 있네요. 그럼 소유권 맞네. 그럼 주등기지. 여기 있잖아 똑같은 거. 소유권 돼 있잖아요. 그럼 주등기지. 맞죠? 자, 이게 뭔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는데 각구에 자 환매권 등기한다 그랬습니다. 환매권 등기합니다. 이거 주등기가 부기등기 물었습니다. 자, 주부기 물었습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환매권이 뭘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등기 부기등기 이거는 나와요. 그럼 각구에 이거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주등기과 부기등기가 판단하는 방법은 그럼 이게 소유권이냐 아니냐 이거 보면 되죠.
이게 하나의 소유권을 볼 수 있다면 주등기, 이게 하나의 소유권으로 못 본다면 부기등기 이러면 되죠. 자, 소유권 이다 아니다. 뭘까요? 뭔지 저도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글자 같아야 달라 이거. 다르죠? 다르니까 소유권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글자가 다른 소유권 아닌 건 확실하죠. 소유권 아닌 건 확실하니까 부기등기를 하는 건 확실하지. 맞죠, 그래요? 그래 가는 겁니다. 이런가 볼까요? 요즘은 그런 거 잘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요즘은 이게 참 이슈 안 돼,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파트 중에서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제일 높은 시점이 2007년, 2008년입니다. 그때 이제 부동산에 거품이 끼니 많이, 투기니 많이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겁니다. 그때 집 산 사람들 많았겠죠, 그죠? 뭐 꼭지 상투를 잡았니 많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2007년, 2008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투기가 하도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투기를 잡으려고 아파트 분양받았다, 좋다, 분양받아라. 그런데 3년 못 팔아. 3년 동안 묶어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꾸 분양받아가 팔고 이렇게 자꾸 뻥튀기 하니까 분양받아가 일정 기간 못 팔아면 전매 제한을 둬버립니다. 자, 각구에 전매 제한 등기랍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물었네요. 아, 각구에서 이걸 물었네요. 이 주등기의 형식을 물었네요. 그럼 이게 뭘까? 고민을 합시다. 뭔 생각을 하며 고민할까요? 뭘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소유권이냐 안 했냐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형식을 물었으니까. 그럼 이게 하나 소유권이다 아니다? 자, 글자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럼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부기등기 확실하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옵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거를. 못합니다. 감이 옵니까? 또 해볼까요? 각구에 공유물 분할 등 공유물 불분할 등기랍니다. 뭔데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저한테. 저도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자, 주등기 부기등기. 공유물 불분할 등기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물으니까 고민하지 말자. 이게 뭔지 고민하지 말자. 공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단지 형식을 결정하면 이게 소유권 있냐 아니냐 이것만 생각하자. 자, 소유권이 있냐 아니냐 글자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럼 소유권 있다 아니다. 아니다. 부기등기는 확실하다. 얼마나 쉽습니까? 저걸 왜 외워요? 이렇게 쉬운 거를. 그죠? 글자만 비교하니까 되잖아 이거. 소유권 아니죠. 글자 다르지 아니니까 부기등기지. 소유권 글자 다르잖아 부기등기지. 소유권 글자 다르잖아 부기등기지. 자,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이제. 얼구에 지상권 설정 등기합니다. 설정 등기에 자, 주, 부기. 얼구에서 요걸 물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했잖아요. 얼구에서 주등기가 될까 부기등기 될까는 완전한 하나의 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완전한 하나의 권리가 되면은 주등기, 못 되면 부기등기라 그랬죠. 그러면 얼구에서 주등기, 부기등기 물었으니까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비록 소유권은 아니지만은 소유권 이거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완전한 권리로 볼 수 있나 없나 이 시각으로 보면 되죠. 비록 소유권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권리가 되나 안 되나 이 시각으로 보세요. 하나의 권리 이다 아니다. 이건 무슨 권리? 지상권. 지상권 맞잖아요. 소유권 아니지만 지상권 권리 맞죠? 권리 맞으니까 주등기. 얼마나 쉽습니까? 자, 얼구에 권리 소멸 약정 등기합니다. 자, 얼구에 권리 소멸 약정을 등기를 했습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그럼 똑같이 이걸 어떤 식으로 볼까? 이게 하나의 권리가 될까 안 될까? 하나의 권리일까 아닐까? 이건 무슨 권리예요? 무슨 권리예요? 무슨 권리 아니잖아요, 이거. 권리 소멸은 약정이지. 없어진다는 약정이지. 하나의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권리라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무슨 권리인지 모르잖아요. 무슨 권리인지 모르니까 하나의 완전한 권리는 안 되는 건 확실하죠. 그럼 부기등기라는 건 확실하지. 맞죠?
또 해볼까요? 각구의 소유권에 대한 아무거나 만들면 됩니다. 이 신청 있다는 취지 등기합니다. 괜히 쓴다고 팔면 아픕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각구의 주등기 부기등기 물었으니까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 하나의 소유권으로 볼 수 있나 없나 그것만 생각하자. 자, 이게 소유권이다 아니다. 소유권 글자에 있잖아요. 이러지 말고 소유권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유권에 이 신청 있다는 얘기지. 소유권에 이 신청 있다는 얘기지. 하나의 소유권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부기등기는 확실하다. 감이 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못 풉니다. 외워서는 절대 못 풉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그죠? 주등기 부기등기 판단하는 원리를 했잖아요. 그죠?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기준. 근데 뭐가 기준입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잖아 지금. 표제부의 주등기가 부기등기가 판단하는 그 기준은 요겁니다. 하나의 사실관계 있냐 아니냐 요게 기준이고, 각구에서 주등기 부기등기 판단하는 기준은 요거예요. 하나의 그 소유권 있냐 아니냐 요게 기준이고, 얼구에서는 주등기 부기등기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의 완전한 권리 있냐 아니냐 요게 기준인 거예요. 무슨 권리 있냐 아니냐, 하나의 독립된 권리 있냐 아니냐 요게 기준인 거예요. 요 기준 세 개를 잡아드린 거예요. 됐죠? 이게 주등기 부기등기 판단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만 잡아놔버리면 여러분은요, 등기법에서 주등기 부기등기는 100% 풀 수 있습니다. 100% 풀리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연습 좀 해 풀려요. 100% 풀 수 있는 기준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각구의 이 소유권에 대한 이 신청이 있다는 취지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자, 이해된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해됩니다. 그런데 원래 저 24회 공인중개사 시험 수석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석 합격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신청 있다는 취지 등기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그 사람 대답 못합니다. 못합니다. 제가 외운 사람 못합니다. 수석이나 합격인데 원리 안 잡으면 몰라요. 이거요 책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책에서 이 신청 있다는 취지 등기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책이 안 적혔어요. 안 적힌 걸 원리를 하니까 풀리잖아, 그죠? 여러분은 아는데 원래 수석한 사람은 틀린다, 모른다. 그건 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죠? 단지 그 사람보다 내가 시험 작년에 안 쳤으니까 그 사람은 됐고 나는 아직 합격 못했을 뿐이죠, 그죠? 시험을 쳤더라면 여러분도 합격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자, 가봅시다.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가면 원리를 잡아가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원리 하나예요, 사실은 끝은 아니겠죠. 하나입니다. 미안하지만 두 개 더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요거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내공이 좀 쌓여야 됩니다. 이게 양립 문제라는 게 나와야 돼요. 양립. 이게 이제 내공이 우리가 용어 설명을 다음에 할 거거든요. 양립이라는 걸 해야만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생략한 겁니다. 얼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구는 소유권 이배 권리고 소유권으로 또 파생하는 거죠.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본질적 의미의 얼구다. 본질적 의미의 얼구일 때 번호 하나 붙여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얘기죠. 소유권에서 파생되어 나올 때 번호 하나 붙입니다. 그럼 얼구는 소유권 아닌 권리가 되긴 되는데 그것이 소유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본질적 의미의 얼구 등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부기등기로 해야 된다. 주등기로 못한다. 뭐 이런 논리가 들어갑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목적인 권리가 무엇이냐, 소유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면 부기등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기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여러분 적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기본적으로 요 원리는요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죠? 외우는데 사실은 이거는 외우는 것보다는 요거를 여러분의 이해를 느껴야 됩니다. 머리로 느껴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우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걸 공부할 때, 그죠? 주등기, 부기등 공부할 때 요거 자체를 공부할 때 최소한 30분은 투자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하나 생각을 좀 하란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장식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제가 이제 큰 놈의 딸이고 작은 놈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때 전에 이제 공부를 안 시켰어요. 놀아라 그랬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 무조건 놀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에서요 28명 중에서 26등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심각했지만 저는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들어오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공부를 한번 시켜봤어요. 이제 중학교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시키면서 앉아가 도서관 같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이놈이 저보다 책을 더 빨리 읽어요. 저보다 책을 더 빨리 읽더라고요. 빨리 읽는데 이놈이 어떻게 읽느냐니까 책을 읽을 때 글자를 읽는 거예요. 글자라니까 글자를 눌러보니까 빨리 읽자는 거죠. 의미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의미를 읽으셔야 됩니다. 글자를 읽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예고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절대로 글자를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신 분이 만약에 젊으신 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뭐 한 3, 4학년 또는 뭐 금방 졸업하시 20대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유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치하겠지만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40대, 50대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옛날에는요.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공부를 해서요. 소위 말해서 집안에서요. 천재라는 소리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30년, 40년 손을 놓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법을 잃다 보니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무조건 글자를 막 외우는 거예요. 그 방법 잃어버렸으니 그런 분도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권리 질권과 담보권 등기에 관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면 요건 조금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조금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요 요거를 건드리면 요거 한 30분 걸리거든요. 30분 걸리는데 근데 시간상에 조금 애매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7번까지 하고 그리고 8번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뭐 해야 되느냐 요거 채권 담보권 요런 것도 해야 되고 요거 한 20분에서 30분 해야 되고 그 다음 시간에는요 가등기가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가등기, 중복 가등기, 가처분, 가처분을 위한 가등기, 뭐 이런 글자 헷갈리는 것들, 그거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내가 일반적으로 강의를 해보면은 그 결론은 막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가등기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요? 다음 주에 제가 가등기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은요, 편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아마 막강하게 선물 주는 편법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되고 다음 주에 또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좀 해야 돼요. 그건 다음 주에 좀 무거운 주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다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